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백신에 관한 것입니다. (2021년 8월 17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녹음은 제가 백신, 인권, 그리고 통조림이라는 제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녹음의 목표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아라 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호주에서 지금 어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 녹음의 목표예요. 이 대화에 관한 호주 내부의 등장인물을 보기 전에 외국에서는 백신을 맞아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봄으로써 그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8월 7일에 쓰여진 글인데 내용이 이거예요. CNN, 미국에 있는 무슨 뉴스하는 그런 회사죠. CNN이 백신을 맞지 않고 사무실에 온 직원 3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 제목이 이겁니다. CNN fires, CNN이 해고하였습니다. 3 employees, 3명의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For coming to work unvaccinated, 백신 맞지 않고 일터에 사무실에 온 3명의 직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해고당한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가 혹시 찾아보니까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해고하였습니다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먼 데서 벌어진 일이고 호주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제에 관해서 호주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선 수상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 얘기를 다룬 기사로 제가 지금 8월 13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있는데 가디안에 올라온 것인데 제목은 조금 이따 읽기로 하고, 거기에 따르면 수상이 말하기를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일 혹은 작업 환경, 그런 걸 더 많이 지정해서, 지금도 공항에서 일한다거나 하면 꼭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더 많이 지정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것에 근거하여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맞으세요 라고 하도록 하는 것, 만일 그런 걸 하면 위장술에 의한 강제 접종, 몰래 이것을 강제화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쓴 단어는 stealth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을 두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Morrison has sided with coalition MPs. 호주 수상이 같은 당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Requiring vaccines harms liberty.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의견이 있느냐? Business community which called for greater clarity.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 직원들을 좀 맞게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책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쪽 한편인 것이죠. 거기에서 수상이 어디를 선택했느냐?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게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는 선택을 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주 옳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죠. 호주 정부의 입장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데가 또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 The Fair Work Ombudsman 이라는 곳이라는데 그 단어 한번 제대로 들어보시죠. Ombudsman. 한국말로 옴부즈만이라고 하죠. 이게 스웨덴 말이었다는데 1830년대에 처음 영어로 들어와서 쓰였답니다. 여기 긴 설명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일자리 신문고라고 해석하면 어떨까 해요. 일터에서 뭔가 양측의 주장이 부딪히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소송을 서로 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1차적인 판단을 들어보는 거죠. 그 Fair Work Ombudsman의 웹페이지를 제가 가봤어요. 혹시 독립적인 웹페이지가 아닐까 해서 보니까 호주 정부 내에 그 웹페이지가 있긴 하더군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 즉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을 맞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
한번 발표를 했어요. 좀 도움을 주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고용주들께서는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용된 표현은 may be able to예요. 다만 그것에 양측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그것의 합법성, legality, 그리고 그것의 합리성, reasonableness, 이거를 잘 주장하실 수만 있으면 되죠. 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래, 호주에서는 그 수상이 하는 말도 그렇고 그 일자리 신문고에서도 하는 말도 그렇고 분명하게 방침을 제시했구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잘 알려진 사람이 이 대화에다가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28대 호주 수상, 이 키위랑 호주 과자의 아주 단골 손님이죠. 토니 에봇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어떤 팟캐스트에서 밝혔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뭐 좀 길게 쓰여 있긴 하지만 이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법원에 있는 사람들, 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뭐 선출된 적도 없고 어떤 판단에 대해서 책임질 입장에 있지도 않지 않느냐. 선출된 적도 있고 책임도 지는 사람들이 이거 판단해 줘야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선출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란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거죠. 선출되는 건 맞고 책임은 어떻게 지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좀 시원찮게 행동하면 그 다음번에 낙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은 그거예요. 이것을 법원에 가서 그것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판단받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의회에서 뭔가 더 분명하게 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의견이죠. 사실 이걸 법원으로 가져가라고 하면 뭐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쯤 되면 우리는 다른 백신을 맞고 있겠죠. 지금 당장 몇 달 내에 뭐 몇십 %의 사람들에게 이걸 맞히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좋은 판단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13일에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이거 호주에서 보면 가끔 이런 걸 하는데, 여기 있는 걸 보면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노동조합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사용자 측이죠. 그 사람들이 Joint Statement,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었느냐,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Overwhelming majority of Australians, 대다수의 호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압도적인 수의 호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 아니면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느냐라는 그런 요소가 should not fundamentally alter the voluntary nature of vaccination. 백신을 맞는다는 것이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라는 그 기본적인 사실, 그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큰 그림이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의 특성상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그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누구이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제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진 기사, 제가 지금까지 본 기사가 이겁니다. 토니 에봇 at odds with Scott Morrison. 토니 에봇이랑 스콧 모리슨이랑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Over vaccination mandates for business. 사업장에서 백신을 맞게 하는 것, 그 주제에 관한 의견이 같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 이것은 가디안의 8월 13일자로 나온 글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상황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그럼 해고를 못 시키고 있고 직원들은 그러면 해고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미 해고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는 제이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더 긴데 그 안에 제이미라는 단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차일드 케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많은 아이들과 접촉을 하고 또 자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거기에서 2006년부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 4월에,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4월에 우리가 어떤 뉴스 보고 있었냐 하면 백신이라는 게 어쩌면 올해 안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해란 2020년이죠. 그때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느냐? 보통 플루 백신이라도 맞고 있자. 왜냐하면 플루와 이 코비드-19의 증세가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확실히 안 걸리고 있어야
그래야 애매한 상황을 피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다들 플루 백신을 맞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차일드 케어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보통 플루 백신을 맞으라고 했는데 저 안 맞을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과거에 백신을 맞아서 좀 안 좋은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유였고, 그래서 양측이 대화를 하다가, 즉 제이미와 제이미의 고용주가 대화를 하다가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고용주가 했고,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제이미가 느껴서 이걸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일자리 신문고에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일자리 신문고에서는 이 해고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직 코비드-19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백신 문제로 해고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슷하게 해고된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름이 제니퍼라는 사람인데, 뉴사우스웨일즈의 어디에 있는 에이지드 케어 그런 회사에서 리셉셔니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도 작년에 2020년에 플루 백신을 맞으라고 했고, 이 사람도 맞지 않을래요 라고 해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 사람을 해고했고, 이 해고를 당한 제니퍼도 이 일을 일자리 신문고에 가져왔지만 일자리 신문고에서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이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하시는 이분은 백신을 맞으셔야 하고, 따라서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해서 해고를 당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다 좀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에이지드 케어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차일드 케어에서 일했거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일의 일부였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해고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자리 신문고에서 양쪽 다 판결을 내려준 거죠. 이 사람들은 양쪽의 경우 모두 상당히 신사적으로 고용주와 해고를 당하신 분이 일자리 신문고에 와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가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좀 더 험악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저는 몰랐는데 그 회사를 설명한 그림에 보니까 통조림을 만드는군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통조림을 보니까 토마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조림에 넣어서 파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을 맞자. 11월 말까지 다 맞자. 백신을 맞기 위해서 회사를 빠져야 한다거나 백신을 맞은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쉬어야 한다면 그거 다 인정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백신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뭐 이 사람의 말을 한 단어 옮긴 것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러한 발표, 이러한 생각, 아까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결정이야말로 인간의 자유, 사람의 권리에 대한 민감한 결정이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는데, 첫째,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슈퍼마켓에 진열되면 deface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다는데, deface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damage by writing or drawing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깡통이 어딘가에 진열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거나, 뭐라고 쓸까요? 뭐 메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혹부리 영감 이런 걸 그리면 그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누가 글을 올린 거예요. 참고로 메롱과 혹부리 영감은 그 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상상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회사에 해를 가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뭐라고 했느냐? What might happen if a needle was found in a can? 그 통조림에서 바늘이 발견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호주에서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죠? 2018년에 저도 이거 녹음하려고 찾아봤는데 딸기 그 포장 속에 바늘 들어있는 거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해를 가하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범죄이며 따라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만일 정말로 바늘을 넣다가 들키면, 넣은 것이 밝혀지면 최고 15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관한 보도를 통하여 고용주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아라 라고 하면 그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 주제에 관하여 호주 내부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며 정부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줬는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고 싶은 고용주가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짐작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이런 것에 대한 소식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게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